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자, 이번 그 부동산 클래스에서는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는 네, 전세값. 네. 네. 근데 이 전세 제도는요, 참고로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맞습니다. 너무 좋죠.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네. 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너 전세 살래? 그럼 월세 살래? 그러면 난 무조건 월세 사는 거야. 내가 둘 중에 선택 안 하죠. 아 그래요? 전 전세. 왜요? 왜 전세를 살죠? 왜 전세 살까요? 저는 남은 돈을 굴리죠, 다른 쪽으로. 이 투자형. 그렇죠. 네. 뭐 저기는. 채권을 산다든가 뭐 다른 쪽으로 가죠. 주식을 산다든가 채권. 저는 그냥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게 싫어요. 예. 그 각각 투자의 성향이 이렇게 다른 걸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전세값이 폭주하게 된 배경에는 가장 큰 거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고 전세금 네. 받아봐야 보통 이제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 놓으시는데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맞아요. 제로 그러다 금리. 보니까 사람들이 LI 돌리는 게 반전세, 즉 네.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 전세를 아까 얘기했던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 싫은데 했던 네.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윤희정 아나운서 저는 거. 만약에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전월세를 산다고 가정할 때 네. 월세를 사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전세를 사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뭔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나름의 이제 노력을 하실 분들,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자기 자본이 너무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좀 이거를 튀기고 싶다, 좀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세 살면 안 되죠. 왜? 본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전세 안 살아요. 그렇죠. 네. 왜? 자, 윈! 전세는 2대1? 네. 제가 갖고 있는 집들은 전세로 줬지만 저는 네. 전세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 무이자잖아요, 무이자.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집들은 다 전세 줬어요. 네. 좋다고 들어와요. 그럼 저는 그걸 무이자를 받아서 그걸 갖고 빌딩 투자를 하죠. 그리고 전세금은 사실 주인 입장에서 빚이에요. 그쵸? 개념상 빚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죠. 마음이 아니요. 편하죠.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그렇고. 내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서민 나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서민 전세가 아니거든요. 서민이 아니라니까. 무슨 서민이에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의 서초구 전세가 살면서 무슨 좋고요. 서민이에요? 제가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전세 너무 고민이라고. 이제 2년 끝나가지고 나가야 서초구에 되는데. 살고 싶다. 근데 2년 진짜 끝나고 중요한 나가야 되는데 그 그게 보면 쉽지가 않다니까요. 한 번 나간 전세 이제 들어오기 어려워지실 겁니다. 서울 주요의 대단지가 입주가 완료가 끝났고요. 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도 증가를 했고 무엇보다 지금 사람들이 뭐를 제일 두려워하냐? 이 멈추지 않는 새 아파트의 독주. 그러니까 신규로 지은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천정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값도 따라서 올라가고. 네. 이제 제가 뭐 또 다음에 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억으로 묶었잖아요. 그쵸? 그 9억으로 그것도 묶어서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언젠가는? 생긴 게 뭐냐면 네. 9억으로 묶어서 9억 이하는 좀 잠잠해졌는데 사실은 부자들은 크게 영향 안 받았어요. 근데 네. 누가 이제 영향을 받았냐? 6억 이하의 주택들이 대부분 다 9억으로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는 끝났어. 뭐 중간이 없어요. 아파트가 6억 하던 게 9억 가니까 이거는 이 전세값이 때로는 매매값을 추월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9억에 수렴하는 거죠, 9억에. 네. 아래에 있는 건 9억으로 수렴하고 올라가고. 올라가 있는 건 9억으로 내려오고. 아니죠. 올라가는 건 그대로 있고. 아래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위에 거는 한 거의 15억, 20억으로 다 관철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전세가 아니면 점점 20억.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한 10억에서 15억까지는 그래도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편안하게 전세를 살 수 있었는데 전세 대출이 이제 6억까지 또 이제 주택이 있으면 또 나오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6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되니까 전세값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네. 오히려 이제 1억 5천이나 1억 갖고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이 점점 이제 드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뭐가 문제냐? 서민들은 집 사기 더 어려워진 거예요. 서민들은 제대로 된 전세 가격도 더 어려워진 거예요. 왜? 같이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같이 9억의 라인에 맞춰준 거예요. 이거 분명 6억에 샀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아니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게 이 단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좀 당황스럽다. 왜 6억대 아파트면 전세가 4억이면 들어가잖아요. 네. 얘네들이 지금 6억 7억 가는 거예요, 전세가. 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막 그거 뭐 근데 대출해 주는 거를 막 정부가 집값은 나서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있죠. 왜? 그러니까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라도 올려서 받자.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쪽 하나 누르면 대출 규제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 맞아요. 이게 네. 굳이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은행과 집주인,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 간에 네. 합리적으로 은행의 수익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은행들도 사실은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이걸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은행이 그래서 그 뭔가 돈을 대출이 지금 다 버는데. 어디로 갈게요? 건물? 당연하죠. 건물. 우량한 사람들이 건물을 살 때는 한도도 크고 금리도 낮아요. 제가 최근에 대출 하나 실행한 사례를 보니까 2%대에 네. 이거 그 무슨 사회복지기금 말고요. 그냥 은행에서 2%대에 한도 90%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로 90%죠. 그러니까 자산이 많고 네. 이 사람이 이걸 사서 전혀 사고 날 일이 없겠다 싶으면 은행 쪽에서 300억짜리 사는데 270억까지 2%대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3배 정도면 그런 신용 등급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파이팅. 예, 기대하시고. 거의 저는 신용 1등급입니다. 아, 그러면 네. 근데 우리 문제는 서- 뭐냐면 거의, 예, 일등. 신용 등급도 중요한데 자산을 네. 같이 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거기에 약하죠. 안타깝지. 거기에 약하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예대금리, 예대금리가 아니라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많이 못 해주니까 결국은 그 자금들이 기업 대출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근생을 사는 건 결국 기업 대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이 기업 시장,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꼬마 빌딩 시장으로 갈아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서의 대출은 불법이 없어요. 네. 그냥 기업 자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사실 박종진 앵커님의 그 해안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게 네네네. 타이밍이 서로 조금 안 맞아서 선배님이 가시면 또 오르고 가시면 오르고 떠나면 네. 정확히 표현해요. 떠나면 이거는 그 무조건 지역을 떠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요. 그 지역을 떠나면 그래서 오르고. 박종진 선배님이 떠나는 지역을 주목하라. 거기 지역에 이제 한 2, 3년 뒤 검단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떠오를 수 있어요. 검다. 검단. 어딘가는 또 가실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길 떠나실 것 같은 개척하러. 느낌이에요. 거길 떠나면 파이오니아. 거기에 이제 파이오니아. 근생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2년 뒤에 검단 꼭 얘기 나와요. 2년 뒤에 검단. 서울역은 언제쯤? 글쎄요. 서울역은 한 30년, 아니 거기도 한 2, 3년 후면은 아니에요. GTX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용산인데. 제 생각에는 검단보다 먼저 서울역이 더 뜨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검단은 그 1기, 2기, 3기 들어오려면 한 5, 6년은 걸리니까. 근데 그렇다면 네. 어쨌든 서울에 살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두 가지의 이제 양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는 뭐냐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로 타고 네. 집은 이제 서울 비서울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차를 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집은 한교? 좀 여유로운 이렇게 비서울권의 이제 주택을 네. 구매하시는 요즘에 또 언택트가 또 인천 유행하면서 서구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뜰 것 같아요. 싸요. 2년 후에 2년 후에 집도 2년 싸. 후에. 2년 후에. 2억 원대에 30평을 근데 살 수 있어. 인천이 다 아쉽게도 김포 쪽이나 이런 이제 그쪽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강남은 좀 멀어요. 아, 그게 좀 그래요? 아쉬운 거죠. 강남권 사람들은 이제 네. 남양주 쪽을 그래도 좀 아직은 남양주 하남도 많이 올라긴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비싸. 하나면 비싸. 조금 더 안으로 하남, 들어가면 남양주 아니면 이제 분당, 판교.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삶의 기준점을 어디로 맞출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군 때문에 꼭 좋은 데 가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남 3구 오셔야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강남 3구에 오셔서 8학군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네. 아니에요. 자꾸 학군 그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8학군 가가지고 공부 비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5억 원 이하가 있어요. 그런 데를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 또 삶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8학군 간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절대 아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내가 손에 장을 지지고 장을 지진 게 손에 벌써 장을 딸을 지진다. 두 명을 아니 그게 아니라 명문대로 또 보내고. 명문대는 아닌데 절대 그건 아니다. 네. 8학군에 양대 가서 비밀 그 학군 보내세요. 좋다는 거 정말 명문대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어디 보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거는
학교를 어디 보내셨는데? 아니 뭐 다 잘 갔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애 학원 보냈어요 안 아니 보냈어요? 우리는 저기야 도곡동 강북- 쪽에 학원에 보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한 번도 과외도. 전혀. 아니 근데 딸들이 너무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네네. 똘똘한 게 굳이 네. 안 보내도 알아서 하는. 근데 이게 보니까 다 이래요. 독학 뭐냐면 나름 효녀들인 그 요즘에는 아무리 이제 학벌이 필요 없다, 네. 해외를 보내자,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학세권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자금 중에 일부를 어찌됐건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든. 그래서 자기 자본을 계속 늘려야 나중에 원하는 지역으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한번 나가잖아요. 들어오기가 힘들어. 한 번 나간 서울 다시 들어오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 네. 내가 그 전에 나가기 전엔 자가였는데 다시 들어올 땐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서울을 웬만하면 떠나지 마라 이런 얘기네.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의 땅을, 그러니까 집을 특히 갖고 계신 강남 분들은 지역.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수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안 갖고 있다, 내 꿈이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새 사시고 아까 얘기했던 월세나 뭐 렌트나 이쪽으로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면서 반전세나 있는 자금을 투자를 하셔서 네. 제가 최근에 물어봤거든요. 30대 중반이에요.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근생 투자를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35쯤 됐어요. 여자분이. 네. 자기는 멋지다. 목표가 한 네. 달에 1억쯤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 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아무리 내가 날고 길고 딱 찾아봐도 내가 12억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 그런데 자기 아는 오빠가 1년에 꼬마 빌딩 2채를 해서 딱 그만큼을 작년에 버는 걸 보고 자기도 꼬마 빌딩을 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분이 어떤 땅을 샀는데 땅도 싸게 샀고 주변의 부동산을 물어보니까 지어서 팔기만 해도 한 7, 8억은 벌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즉슨 뭐냐면 이런 시장도 있는데 돈을 좀 불리고 싶으면 아파트에 다 몰빵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되 이 근린 시장, 즉 꼬마 빌딩 시장도 잘 두들겨 봤으면 좋겠다. 네. 예. 죄송한데 우리 서태양 대표는 꼬마 빌딩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나서 뭐 권유를 해야지. 본인은 없다 그러면 어때? 본인이 속한 법인은? 저는 법인은 그렇죠. 법인으로. 몇 개나 있어? 한 10개 되나요? 아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한 7개? 아이 뭐 그냥 와이프랑 합치면 뭐 그냥 합치면 뭐 얼마? 예? 합치면? 아이, 그냥 몇 뭐 개? 아니 그냥 남들 와이프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만큼만, 많아서 예. 다음번에 꼭 와이프를 초대할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픈하지 저는 제 못하겠다. 이름으로 되어 네. 있는 거는 양평에 집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평의 집들. 예, 네, 양평에 복수- 집이 복수- 많아요. 복수형이네요. 양평에 집들이요. 그러니까 양평에 양평 집들은 유지 아들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도 못 팔아가지고 짓고 다 갖고 있어요. 다 전세 줬어. 예, 그 돈 갖고 서울 와서 이것저것 뭐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뭐예요? 한 80평 정도 되는 거 한 4채 갖고 있어요. 단독주택? 예. 네, 알겠습니다. 안 팔려. 거기서 일단 한번 놀러 가는 걸로 일단 아니, 치고 다 세줬어요. 세줬어요?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펜션하고 있는데 한 달에 그 할머니 혼자 4,500씩 벌더라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서태양 대표가 이쪽을 뛰어들게 된 거죠. 맞아요. 원래 전직은 다른 직업이었어요. 예. 저는 사실 원래 PD였잖아요. 예, PD도 그러니까. 하고 뭐 어찌됐건 방송 쪽 일에 작가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34살까지는 정말 그냥 무지랭이로 살다가 예, 이제 와이프 만나서 와이프가 이제 한번 사실 세금을 크게 한번 맞았어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산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굴리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 걸로 몰빵해서 투자 잘 안 하고요. 이제 섞어. 잘하는 사람들 할 때 같이 좀 섞어. 요 전략을 갖고 법인 투자를 좀 하는 편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윤 회장님의 의견을 많이 좀 받들고 예. 다니죠. 윤희정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또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서울 자, 전세값 얘기하다가 근데 양평까지 왠지 갔다 왔어요. 양평을 한번 하고 싶다면 언제 한번 양평에 양평 오세요. 한번 하자. 양평에. 양평 땅값 아직도 아, 그럼 싸요. 다음번에는 양평 가서 한번 양평 한번 하죠. 얘기- 양평에서 우리 이제 방송할 수 있나요? 아이 뭐 물론이죠. 양평에서 한번 네, 방송. 네, 네. 양평 나 너무 좋아. 그 양평에 북한과 네. 남한과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양평. 네네네. 와 거기 환상이에요. 우리 주제 오늘 서울 전세값이었는데 어쨌든 폭등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서울은 이거는 근데 그런 거 결론은 있더라고요. 좀 돈이 있으면 양평에 모아가지고 꼬마고 우리도 사자.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줬거든요. 네. 예, 힘들어하더라고요.
교통 때문에. 차를 운전을 1시간씩 2번을 그러니까 하니까. 피곤해. 아니지 차 운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살 사람은 좋지. 나이 드시고 예, 양평에서. 나이 드실수록 병원 근데 때문에. 나이 드실수록 예. 서울에 사셔야 돼. 병원 그러니까 때문에. 병원 때문에. 안 아프면 되죠. 화이팅! 자 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네,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로 꼭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양평으로 오시면 연구하세요. 엄청 싸요. 네. 네. 왜냐면 전세로 돈을 묶어두는 건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제가 살아본 인생에서 봤을 때는. 인생에서 네. 봤을 네. 때 인생의 지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 미국처럼. 그렇죠. 그렇죠. 미국처럼. 네. 네,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전세로 돈 묶이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전세 돈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매우 그런 경우 아, 저 안타까운 진짜 경우. 걱정이라니까요. 제가 볼 저는. 땐 걱정 많이 돼요. 네. 아, 뭐예요? 진짜로. 걱정돼. 나는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전세에 절대로 몰매여 있을 거야. 전세로는 안 살려고 그래요. 저는 목표가 월세로 살면 되지 왜 네. 전세로 살아요? 하여튼 네, 전세로. 제 케이스는 나중에 다음번에 네.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세로 사는 건 그 전세돈 다 뛸 염려도 근저당권에 않아요. 없지 않아 요즘에는 있다. 다 좋아요. 예, 경매 넘어가고 이러면 다 그렇지 뜹니다. 않아요. 미리 다 예, 확인하는 권리 겁니다. 분석 잘못하면 다 네. 뜹니다. 오늘은 여기서 부동산 전세, 월세 이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서울의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오를 수밖에 없을 것 오를 같다.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의 안타깝다. 이 정부의 서민 규제 시스템에서는 전세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너무 매우 네. 안타깝다. 네. 네, 네. 네. 코로나 전화가 계속 오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